기초 간호할게요. 페이지 136쪽 고위험 신생아 간호 볼게요. 자, 고위험 신생아란 발달 수준이 정상 신생아보다 낮거나 초과하는 신생아를 일컫는 말이고요. 보통 자, 고위험 신생아는 출생 체중, 재택기간, 두드러진 병태 생리적 문제에 따라서 분류되고요. 보통 2,500g 이상은 성숙한 신생아로 보고요. 자,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 볼게요. 미숙아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공중보건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자,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미숙아,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만삭아, 관계없이 42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를 과숙아라고 부르죠. 먼저 자, 팁에 보시면 미숙아의 피부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미숙아의 피부는 엄청 중요하니까 잘 외우셔야 돼요. 미숙아의 피부는 주름져 있고 솜털이 나 있고요. 만삭아에 비해 피부가 얇기 때문에 감염에 민감할 수 있고요. 자극으로 인한 찰가상이나 잔무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화상에도 민감함으로 보온을 위해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화상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미숙아의 호흡 유지 볼게요. 미숙아 간호에서 세우서는 호흡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미숙아 무호흡이 발견되면 먼저 부드러운 촉각 자극으로 호흡을 자극하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흡인을 하고 100% 산소를 공급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136쪽 본 내용의 미수가 돼서 볼게요. 자, 미수가 신체적 특징 가부터 차까지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시험 엄청 많이 나와요. 매우 작고 야인 외모와 신체 비해 머리가 크고요. 피부는 젖색에서 분홍색 점맥이 보이고요. 솜털이 많고 피하 지방이 적거나 없고요.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귀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적거나 없고 귀 연골이 발달이 미약되고요. 남아에서는 음낭 발달, 고환 하강이 안 되고요. 활동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고 영아에서는 음액이 돌출되어 있고요. 잡는 반사, 빨기 반사, 연하 반사가 없거나 약하거나 비효과적이고요. 체온 유지가 어렵고 빈번한 무호흡, 희석된 소변, 주기적 호흡, 환기 저하 있죠.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수가도 엄청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4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솜털이 없고 머리카락은 많고요. 티지가 감소되거나 짙은 노랑 혹은 초록색이고요. 손톱이 길고 피부색이 창백하고요. 키가 크고 야인 모습과 피부가 갈라져 있거나 벗겨져 있다는 거. 꼭 미수가하고 과수가 차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팁을 볼게요. 자, 팁의 두 번째, 미수가 간호의 3대 목적. 엄청 중요하니까 볼게요. 미수가 간호의 3대 목적은 호흡 유지, 보온, 감염 방지이며 여기에 영양 공급을 더하며 미수가 간호의 4대 목적이죠. 다시 한번 미수가의 목적은 뭘까요? 호흡 유지, 체온 유지, 감염 방지, 영양 공급.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팁. 미숙아의 황달 볼게요. 황달은 미숙한 간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사가 있어서 보다는 미숙아에 있어서 더 발생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길게요.
자, 먼저 배 38쪽, 배 39쪽 여기 나오는 팁은요. 엄청 중요하니까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미수가 보육기 간호하고요. 옆에 오른쪽 보면요. 미수가 보육기 간호 있죠. 이거는요. 거의 다 시험에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그만한 그 팁 같은 경우도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한 번씩 틀리라고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보셔야 되고요. 본 내용도 엄청 중요하니까 자, 엄청 중요한 게 많거든요. 자, 꼼꼼히 볼게요. 자, 먼저 미수가 보육이 보기 전에 제일 위에 보시면 예방적 산정검사. 자, 우리 예전 처음에 임시 초기 자, 검사할 때 제 세 가지가 있었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검사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VDRL 검사 있었죠.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가 보육기 이제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미수가 보육기 간호. 자, 138쪽 볼게요. 1번. 미수가는 보육기 안에서 체제의 공기를 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혀야 한다. 제일 중요하고요. 체위 변경을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해주어요. 욕탕을 예방하여 조심스럽게 다루시고요. 체중은 보육기 안에서 매일 측정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의하고요. 보육기 안에서 포유시킬 때는 반자의 자세가 좋으며 포유가 다 끝난 후에는 위에 불룩한 부분이 보벽에 닿게 되면 흡인이 일으키거나 소화작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흡인 예방, 소화 촉진을 위하여 오른쪽으로 눕혀준다. 5번. 보육기 점검은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요. 6번. 보육기에 습도를 공급해 주는 것은 미수가의 기관지 분비액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이다. 7번. 보육기 청소는 소독수를 사용하여 매일 실시하도록 한다. 자, 139점 미수가 보육기 간호법 볼게요. 자, 1번. 생후 24 내지 72시간 금식하고요. 2번. 황달, 기형, 경련, 구토, 설사 등은 속히 의사에게 보고 보육기 내에서 신경화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절 범위 운동이나 체위 변경을 시행해 주시고요. 미수가가 호흡곤란과 흉부 항모를 보이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관지 분비물 제거. 신생아를 보육기에 눕힐 때 보육기를 먼저 봉헌한 후 신생아를 눕히고요. 자, 이거 순서 중요하시고요. 이중벽과 덮개는 열의 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소 농도의 변화나 가습의 증발을 막고 열의 방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다시 138쪽으로 볼게요. 자, 미수가 간호 시에는 되도록 보육기 문을 최소한으로 열고 미수가를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여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고요. 이유는 온도 손실 예방 및 열량 소모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미수가가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사항은 기도, 폐쇄 여부. 자, 미수가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가 되도록 보육기의 온도를 조절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139쪽 팁 볼게요. 자, 처음 신생아실에 들어갈 때 팔꿈치 위까지 적어도 2부간 꼼꼼히 닦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영화를 돌보는 사이사이에 최소 15초 동안 손을 씻어야 하고요. 고위험 신생아를 만지기 전후 손을 씻을 때는 요드 제제나 비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본 내용 이제 고위험 신생아 간호 돕기 볼게요. 자, 첫 번째 호흡 유지죠. 자, 태어난 지 2시간 된 미수가가 무호흡, 흡인으로 개선되지 않은 청색증, 흉골의 항본 등을 수반하는 호흡장애가 있을 때는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해준 다음 산소 공급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육기 내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했을 경우 미수가는 망막증,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으로 실명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며 엄청 중요해요. 산소 공급 시 산소 농도 및 모니터링 가장 우선을 둬야 하고요.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하도록 하셔야겠죠. 자, 중요한 거 뭐죠? 미수간에 장기간 산소를 흡입게 쓴 경우에 어떤 병이 생기죠? 수정체, 후부, 섬유, 스미증, 망막증. 자, 그러기 위해서 산소를 최소한으로 해주고 모니터링과 산소 농도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체온 유지. 자, 고위험 신생아인 경우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 매우 크고 체온 조절 주추가 미숙하며 순환기 미숙으로 말단부로 열 전달이 부진하다. 또한 피부 및 지방 조직이 결여되고 피부 표피가 매우 얇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하기 힘들다. 체온의 저하는 산소 소모량을 더욱 증가시키며 신생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온 저하를 막고 적절한 체온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반드시 실내 온도는 몇 도? 22에서 26도. 그리고 자, 1500g 이하의 신상의 경우에는 어쩌죠? 조금 더 덥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39점 위에서 하나, 둘, 셋. 보육기 내 온도는 30에서 32도, 습도는 55에서 65%. 꼭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염 방지 볼게요. 고위험 신생아는 피부가 얇아서 균의 침투가 쉽고 면역 글로불빈 생성 능력과 모주로부터 받는 면역체의 결여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의료인의 철저한 소식에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영양 공급도 중요하죠. 자, 달을 볼게요. 자, 32주 이하의 이수간은 연화반사가 미숙하고 수유 중 쉽게 지칠 수 있으며 흡입성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위간 영양을 해주고요. 장기간 구강 수유가 불가능하며 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위강 영양으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비경구적 영양을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거. 미수간의 위장 기능 엿이 미숙해서 장괴사가 쉽게 올 수 있으므로 갑자기 어떻게 되죠? 우용 농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비타민 C, 혈액 응고를 과정을 돕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접종하죠? 비타민 K. 자, 넘겨주시고요. 자, 목욕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물 목욕은 금하고 체중이 2,500g 이상이어야 물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게요. 자, 그 다음에 생리적 합병증과 관련된 고위험 신생아 가로도기 볼게요. 자, 첫 번째, 고빌리루비 빈혈증, 빌리블리 혈증이죠. 자, 이거는, 자, 황달, 피부와 다리기관의 색깔이 노랗게 변색되는 특징을 말하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2번이 좀 중요하죠. 생후 신성한 용혈성 질환. 자, 밑에 보시면 적혈구 파괴의 주대 원인은 혈액 부적합으로 RH 부적합증, 태아적 아구증과 ABO 부적합증이 가장 흔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140쪽 TV 보시면 자,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어머니와 태아가 같은 RH형이거나 어머니가 RH 플러스 태아가 마이너스일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자, 첫 아이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아이부터 태아의 저산소증, 심부전, 전신 부종, 심한 호흡장애, 사산을 유발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팁에서 태아적 아구증 교환 수혈 보면요. 태아적 아구증 하나의 교환 수혈 시에는 제대 정맥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사 합병증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신생아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감수성이 높으며 특히 체액, 전해질 불균형과 저혈당증, 저칼슘증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특발사 호흡장애 증후군 초장양막증 이거 중요하죠. 자, 폐 성숙도의 미숙으로 폐포를 팽창시키는 물질 계명활성제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이 초래되는 질환으로 미숙아에게 호발되고요. 사망률이 높으며 신생아기의 대표적인 질환이기도 하죠. 옆에 팁을 보시면 증상 나와 있죠. 청색증, 낮은 혈중 찬수 분화, 빈호흡, 현저한 늑골할 함몰, 폐의 흑기성 나음. 자, 이런 거는 뭐죠? 초자양만증 증상이고 사망률이 높은 거 신생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란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밑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산소를 공급, 필요할 때 계명 활성물질을 투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심혈관 합병증. 자, 가장 심각한 심혈관계 장애는 뭐죠? 선천성 심장 질환.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신생아 경련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신생아에게 경련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수당체 후부 섬유 증식증. 자, 아까 미수관 망막증 있었죠. 자, 다시 볼게요. 체중이 1500g 이하이고 재택기간이 6, 7개월 되는 미숙아에게 호발하는 질환으로서 눈을 멀게 하는 질환이고요. 원인은 모르나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에서 나타나고요. 따라서 산소의 과잉 공급을 막아야 되는 거 엄청 중요한 문제 질환이에요. 자, 옆에 팁 밑에 볼게요. 자,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의 중요한 요인은 뭐다? 혈중 고농도 산소와 미성숙한 망막이라는 거. 미수가의 예민한 망막혈관과 혈중 산소 농도가 상승되면 경련을 일으키며 혈액과 혈장을 누출시키죠. 그러니까 30, 40% 이상의 산소를 피해 주셔야겠죠. 자, 바로 위에 팁 볼게요. 뇌 손상 신생아의 증상. 이것도 객관식 문제 나오기 좋겠죠. 자, 뇌 손상 신생아의 증상은 뭘까요? 1번 식욕 부진, 2번 고음의 괴성, 3번 경련 및 청색증, 4번 모로 발산 손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염과 관련된 간호를 볼게요. 자, 폐혈증이 있는데요. 폐혈증은요, 신생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인에도 많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은요, 엄청 무서운 병이거든요. 자, 혈류의 박테리아 감염으로 전신 증상을 나타나는 질환. 자, 그 다음 넘겨서 더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자, 엄청 시험에 잘 나온 거. 괴산성 장염, 파상풍, 인규성 안염 볼게요. 자, 괴산성 장염, 장관의 급성 간염성 질환으로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안 되는 심각한 질환이고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장관 순환 결핍, 세균 증식, 조기 수유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기는 질환. 자, 옆에 보시면 신생아 괴사성 장염 간호 볼게요. 자, 이런 거 간호 같은 거 여기 우리 간호조무사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먼저 금식을 시키도록 하시고요. 2번 위가를 삽입하여 체기나 가스를 배출시킨다. 3번
수의요법을 써서 수분의 소실을 보충해주고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4번 경구를 통한 영양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혈관을 통해 수액 공급, 전해질 공급, 영양 공급 등을 하시고요. 5번 진단과 치료에 따라 7일에서 10일 경과하면 보통 구강 수유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멸균수나 전해질 용액을 먼저 수유하고 희석 가능한 소화에 용이한 유동식을 제공하며 용도는 점차 늘려가 나간다. 6번 개사성 장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가장 중요한 간혹 기능 중의 하나가 감염의 통제이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손 씻기를 하고 확진된 영아를 격리시키는 거. 자, 이런 간호 같은 거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사풍.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이게 신생아뿐만 파사풍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성인에게서도요. 나중에 그 기초간호와 나중에 뭐 응급질환에 보면요. 파사풍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상 쪽에서 파사풍이 나오고요. 이 병이 그래서 엄청 그리고 공중보건에서도 파사풍이 나오거든요. 자, 파사풍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이유가 파사풍이거든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파사풍은 제대를 통해서 감염되며 잘 소독하지 않은 클램프나 칼로 제대를 절단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출생 후 수시간 내에서 10일쯤 생기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 나올게요. 몹시 울며 젖을 빨지 못하고 입술을 내어 밀거나 눈썹이 올라가며 경소성 안면이 나타나고 심해지며 급진적으로 근육 강직과 사지의 강직성 근육으로 인한 후구 변장이 나타나고요. 자, 파사풍 환아 간호 시에는 특히 호흡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련 발생 때문에 방안을 어둡게 하며 제일 중요하죠. 호흡근의 마비를 예방하도록 한다. 치료 시 항생제나 항독소, 진정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인균성 안녕. 앞쪽에서 배웠지만 또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분만할 때 산도 내에서 인균에 감염된 경우 출생 후 2, 3일경부터 발병돼서 안검 결막의 발적, 종창, 통증의 증상을 보이는 거 말하고요. 출생 직후에는 반드시 1% 질산은액을 점환하고요. 생리식염소로 세척하거나 질산은액 대신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에르스로마이신 연고를 사용해서 예방하고요. 치료는 항생제로 투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체 요인을 통해서 자 고위험 신생아 간호 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없지만요. 그래도 성인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당뇨병 모체에서 나타나는 신생아죠.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요. 기형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스스로 했을 문제 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스스로 학습 문제도요. 꼭 한 번씩 꼭 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미수가 간호의 3대 목적은 뭐였죠? 호흡 유지, 보온, 체온 유지, 감염 방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랬죠? 영양 공급이 있었죠. 자, 2번 보육기 내에서 고농도 산소를 장기간 흡입하였을 경우 미숙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아니면 미숙아 망막증 있죠. 미숙아에게 비타민 K를 투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액 응고 과정을 돕기 위해. 미숙아가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항은 뭘까요? 기도, 폐쇄 여부. 파상풍 환아 간호 시에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호흡 상태. 미소가 보육기에 대한 점검은 적어도 몇 시간 간격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2시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영양 간호할게요.
왜냐면 영어 단어도 그냥 게 많고요. 자, 이렇게 빨리 끝날 때도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